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6 set operator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챕터 5에서 join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join은 한마디로 가로 병합이었죠. 이번 시간에 배우는 set operator는 세로 병합입니다. 테이블들을 어떻게 세로 병합을 하는지 다양한 이제 연산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except, intersect, union, 아우터 유니언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t 오퍼레이터고요. 세로 병합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except라는 것은 이 두 개의 테이블들을 세로로 붙일 때 붙이고 나서 교집합은 제외하는 것을 except라고 하고 intersect는 두 테이블의 교집합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온은 두 테이블의 합집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우터 유니온은 외부 유니온이라고 해서 그 두 개의 테이블들을 이렇게 합집합보다도 더 넓은 개념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except, intersect, union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두 테이블의 각 변수들의 위치 기반으로 붙이고요. 그때 위치 기반으로 붙이니까 그 두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어, 최종 결과물인 그러니까 세로로 병합하고 나서 최종 결과물인 파이널 리절트 셋의 변수 속성은 바로 이제 A 데이터와 B 데이터를 합칠 건데 그 A 데이터 처음 등장하는 그 A 데이터의 속성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우터 유니온은 어 이제 이 두 번째 속성이랑 좀 다른 게, 첫 번째 테이블의 변수 속성이 최종 데이터의 변수 속성을 따른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우터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테이블의 변수들이 모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 세 개와 아우터 유니온은 어, 특징이 최종 데이터 셋의 변수 특성을 가져오는 것을 첫 번째에서만 가져오냐,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좀 차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그 연산자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select와 select 사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설명은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이 셀렉트와 셀렉트 사이에 세로 병합 연산자를 넣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그 실제 테이블을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유니온해서 합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A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A 테이블과 B 테이블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상의 이러한 어, 세로로 합쳐진 가상의 테이블이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설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가상의 테이블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그 실제 테이블들을 그렇게 변화한 것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다른 게 없다라는,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죠. 실제로 같은 건 아니지만 같다라고 실무에서 많이 쓰인다.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except 오퍼레이터고요. except 오퍼레이터는
세로 병합을 말은 병합이지만 실제로 두 번째 테이블에는 속하지 않은 순수 첫 번째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행을 가져온다라는 내용이고요. select 사이에 except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intersect는 교집합이죠. 역시 intersect, select. 네. union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이죠. 네. 이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합집합을 했을 때 공통 변수에 대해서는 오버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버레이드는 이제 모아서 병합하여 기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우터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어, 두 테이블의 모든 행을 표출하면서 동시에 두 테이블에 같은 이름의 변수가 존재해도 병합되고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각자 별개인 것처럼 둘 다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정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except, intersect, 뭐 union, outer union들의 또 이제 다른 그 이제 다양한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필요에 따라서 all을 쓸 수도 있고 call responding이라는 옵션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을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all 키워드를 all 옵션을 사용하려면 그 병합하고자 하는 두 테이블의 행 중복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합하고자 하는 두 테이블의 어, 행 중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all이라는 것은 중복 제거를 안 하고 최종 테이블로 표출해달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있으려면은 중복이 없어야겠죠. 네. 또는 이제 행 중복이 존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뭐 예를 들어서 기본 키, 오타네요. 이제 기본 키 특성을 가진 컬럼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all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라고 하면은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아우터 유니온에서는 all 키워드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아우터 유니온 자체가 중복 제거 기능이 없어서 모든 행을 다 이렇게 표출시키죠. 그래서 어, 이 자체로 all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all이라는 옵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all에 이어서 이제 corresponding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corresponding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변수들의 위치 기반으로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들의 이름을 기반으로 병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쓸 때는 축약어로 너무 기니까 CORR이라고 축약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어, 기본 값으로 어, 아웃풋 커리에 중복을 제거 이제 하냐고 묻고 있죠. 네, 맞죠. 정답은 true입니다. 왜냐면은 except, intersect, 그 다음에 union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복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복 제거를 안 하고 싶으면은 all이라는 옵션을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본 값은 true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except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pt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어, 조금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예로 들면은 이제 A 차집합 B 이런 식으로 해서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어울리는 연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테이블의 순수 A 테이블, B 테이블과의 교집합을 제외한 순수 A 테이블만 가져오는 것이 except고요. 하나의 예시가 등장을 하는데 음,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그러니까 즉 4번이죠. 4번을 가져오는데 어떤 4번을 가져와야 되냐면 비영업부 직원
비영업부 직원의 사번과 잡타이틀 직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오리온스타의 모든 직원들, 현존하는 모든 직원들은 그 employee organization이라는 그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존하는 그 영업부 직원은 sales라는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도식화를 하면은 이게 이제 현존하는 오리온스타의 직원 명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업부 직원의 명단이라고 한다면 비영업부 직원의 사본과 직책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면 이 겉에 바깥에 있는 요 용역을 가져와야겠죠. 이럴 때는 except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useful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순서도가 나왔는데요. 이 순서도는 사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except라는 명령어를 썼을 때 CORR 이라는 corresponding이라는 옵션이 먼저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ll이라는 그 옵션이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 중복을 제거하고, 어, 이제 remove matching row 매칭된 행들을 다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행 중복을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빗 테이블 값을 제거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요 반달, 초승달만 나와야 되니까 요 영역을 제거하겠다라는 뜻이죠. 예시를 보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때 except를 사용하게 되면은 원 테이블에 중복 제거된 행을 표출하되 투 테이블에는 없는 행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앞서 순서도를 보면은 일단 CO corresponding이랑 all 옵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중복된 행이 있으면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원 테이블을 봤을 때 중복이 얘와 얘가 중복이 있으니까 얘를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 테이블과의 교집합을 보는 거죠. 이 3부위가 투 테이블이랑 이제 같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얘까지 삭제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어,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표출이 되겠습니다. 결과 테이블의 열은 이제 원 테이블의 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accept를 할 때 보면은 x와 a, 그 다음에 x와 b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이 x, a, b가 모두 사용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최종 표출되는 행은 어, 원 테이블에 존재했던 x와 a만 표출이 되겠습니다. 네, except에다 all 옵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이라는 것은 중복 제거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행이 다 표출되게 하려면 all 키워드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그 except만 있으면 얘를 제거하고 왔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all 옵션 때문에 얘를 제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종 산출물은 3부위만 제거를 해서 얘만 제거를 해서 이렇게 1A가 계속 두 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변수 이름까지 XA로 나와서. 네, 다음으로는 all 말고 CORR을 쓰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위치 기반의 그 변수의 위치 기반의 병합이 아니라 변수 이름이 같은 것만 병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변수 이름이
X와 X 이 두 개가 같고 A와 B는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X와 X 가지고만 세로 병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두 개는 서로 이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 더 이상 회색으로 비활성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만 봤을 때 이제 1과 2, 3, 4, 6이 있는데 all이라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자체 내에서 또 중복 제거가 들어가죠. 그 1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에는 없는 거는 이제 4와 6이 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4와 6이 남는 것이고요. 변수 이름까지 달아주면은 X가 됨으로써 이것이 except corresponding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all과 core를 두 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106A01에 를 직접 실행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corresponding이랑 all이 동시에 쓰여 있죠.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과 4가 나왔습니다. 네, 1과 4가 등장을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all이랑 corresponding이랑 이 순서를 아무리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all과 corresponding이 같이 쓰여 있으면 CORR이 먼저 적용된다고 앞서 순서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코리스폰딩이 먼저 적용을 되면은 변수의 위치 기반이 아니라 변수 이름이 같은 것만 가지고 병합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A와 B는 여전히 비활성화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ll 때문에 원래 이렇게 중복되어 있으면 얘를 삭제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all 때문에 얘는 살려둡니다. 그래서 변수 x의 모든 행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 어, 코리스폰딩이랑 all이라는 거를 같이 쓰게 되면은, 원래는 코리스폰딩만 있었으면은, 이 x 값이, 어, 같기만 하면은 날렸거든요. 왜냐면은, 알파의 x 값이랑 베타의 x 값 중에 같은 게 있으면 걔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except의 특성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어, all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집합을 제거할 때, A와 B는 표출만 안 되는 것이지 실제 교집합을 할 때는 고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x의 1이라는 값이 베타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뒤에 A열의 값이 1y라는 게 여기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1x라는 것은 여기에 베타에도 존재를 하고 있죠. 베타에도. 그래서 얘는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z도 사라집니다. 5w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문자로 쓰였는데 오타예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수하게 남는 것은 1y와 4v지만 여기서 표출될 때는 corresponding이라는 조건 때문에 공통 변수 x만 표출이 될 것이고요. 1, 4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ll이라는 그 앞전에는 except만 썼는데 all이라는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259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과 잡 타이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앞전에는 except만 썼는데 왜 all을 써도 결과가 똑같을까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 all 특성을 설명드릴 때 all이라는 옵션을 쓸 수 있으려면은 행의 중복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는 그 행의 중복이 생길 수 없도록 기본 키가 있는 테이블이면 all을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all이라는 게 이제 세일즈 직원들의 4번이랑 또 인플라이 오거나이제이션의 4번들은 모두 중복이 없거든요. 4번은 유일하잖아요.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유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all을 써도 무관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질문이 나옵니다. corresponding이라는 키워드는 어, 왜 쓸 수가 없냐라고 하면은 굳이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corresponding은 그 변수명이 두 테이블에서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위치 기반이 아니라 변수명이 같으면은 corresponding으로 병합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organization이랑 sales라는 테이블이 모두 같은 이름의 변수와 같은 이름의 그 변수와 위치,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이 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코리스폰딩을 쓰나 마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스폰딩을 썼을 때 결과가 달라지려면은 각 테이블에 A 테이블과 B 테이블에서 존재하는 그 테이블 명이 달라야 되는데, 변수명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변수명이 같고 있죠. 그래서 코리스폰딩을 써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셀렉트의 리스트를 보면 동일한 컬럼명과 컬럼 순서도 동일하므로 코리스폰딩이 필요하지 않다. 즉, 있으나 마나함으로 사용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corresponding이라는 키워드를 그 추가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no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corresponding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쿼리는 이제 except all이기 때문에 어, 이제 컬럼들의 위치 기반으로 세로 병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컬럼 네임으로 병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코리스폰딩이 없죠. 자, 그런데 이걸 실행하면은 오류가 떴어요. 네, 이런 오류가 떴습니다. 어, 왜 떴냐면, except 연산자의 수행 원리가 컬럼명이 아니라 포지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다시 말하면, 그, 이 붙이려고 하는 변수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네 번째 컬럼에 그 속성이 네 번째 컬럼의 속성이 A 테이블과 B 테이블 간에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컨드 테이블에서 네 번째 컬럼의 속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not same type이라고 해서. 그러면 한번 변수 속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 작년에 배웠던 그 프라 컨텐츠를 한번 사용해서 각 테이블마다 변수 속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ployee Organization의 변수 속성을 보면 네 번째 Manager ID라는 것이 있고요. 이 속성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 네, Sales 테이블의 변수 속성을 한번 보게 되면 네 번째 변수가 젠더라는 변수고요. 중요한 건 속성이 그 숫자형이 아니라 문자형입니다. 따라서 except all을 하게 되면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네 번째 위치의 변수 속성이 달라서 오류가 뜨는 거였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corresponding 키워드를 써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except는 컬럼 위치 기반으로 작용하지만 corresponding 키워드를 추가하면 같은 이름의 컬럼을 기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컬럼의 위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어, 실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ll과 corresponding을 같이 썼기 때문에 이것은 출력 결과 테이블이 이제 중복 제거는 하지 않으면서 같은 이름의 변수만 표출이 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259개가 등장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계속 사선 얘기를 이어가 보면, 어, all 키워드를 사용할 때 확인 사항은 이제 중복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합하고자 하는 두 테이블의 간에 그 내부적으로 그 두 테이블의 내부에 각 테이블의 내부에 중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or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면은 이 organization에 distinct라는 중복 제거를 자체적으로 달았기 때문에 매니저 아이디는 중복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sales라는 테이블에도 원래 employee 아이디에 중복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이 없는 organization과 중복이 없는 sales를 accept 하는 것이기 때문에 all이라는 걸 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set operate, except operator는 모든 행을 가져 온다라는 건데 틀렸죠? 저희 네, 틀린 말이죠. 그래서 false가 맞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A 테이블과 B 테이블이 있고 except가 요걸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걸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all이 아니라 이제 no duplicate한 걸 가져오는 거죠. 중복이 없는 것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except만 썼을 때. 네, 다음으로 이제 intersect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교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쪽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예시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제 4번을 이제 가져올 건데 이게 이제 몇 번째 4번을 가져오냐, 어떤 4번을 가져오냐면 현재 직급이 레벨 3와 레벨 4이신 분들을 가져올 거고요. 어, 언제 했냐면 2004년에 영업직으로 고용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그 세일즈 판매 기록이 최소한 하나는 있는 사람을 가져올 겁니다. 2005년 말에 판매 기록이 최소한 하나는 있으면서 그 다음에 레벨 3와 직급이 레벨 4인 사람들을 4인 사람 4인 영업직 직원들의 4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order fact라는 테이블을 보면은 모든 이제 세일즈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판매 정보가 있는 것이고 세일즈 테이블을 보면은 그 세일즈 영업부에 employee의 직급과 고용 일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위에 언급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해결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판매 테이블과 그다음에 영업부 직원들의 테이블의 교집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세일즈 여기 보면은 이제 영업직 직원으로부터 판매된 구간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요 교집합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섹트를 사용하면 useful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순서도가 나오는데 핵심은 이제 인터섹터 다음에 코리스펀딩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올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터섹트를 하게 되면은 먼저 테이블 자체 내로 중복 제거를 실시를 합니다. 저희는 관심이 A1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만 중복 제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3V가 이제
서로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임시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변수 이름까지 설정을 하면 되겠죠. 변수 이름은 x와 a, 이 원 테이블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섹트 역시 결과물의 열은 처음 등장하는 테이블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106A03을 시작을 해보면 intersect all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intersect만 넣고 해보면 1A와 3V가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제 all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all을 입력했을 때 실행을 다시 하게 되면은 1A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중복이 제거되지 않고 전체가 다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자, all 대신 corresponding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위치 기반이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컬럼을 베이스해서 병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단은 이름이 다른 컬럼은 지우고요. 이 X만 봤을 때 1, 2, 3이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 제거돼서 1, 2, 3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intersect all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연습 문제는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유니온은 합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합집합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유니크한 열만 표출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직급이 레벨 1과 2와 3인 사람들의 어, 이 연봉을 급여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네, 스케치 예실은 이런 식으로 통계표를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리스펀딩이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합치고요. 그 다음에 O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복 제거까지 해서 오는데 O를 사용하게 되면은 중복 제거는 건너뛰게 됩니다. 네, 유니온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최종 결과에 어, 솔팅이 세로 병합 후 정렬까지 해주라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합쳐요. 일단은 합치고
여기도 보시면 concatenate 일단 합치죠. 그 다음에 all이 있으면은 중복 제거를 안 하고 all이 없으면 중복 제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합치고 정렬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정렬까지도. 왜냐면은 이시라는 게 이제 여기에 등장했는데 여기 1A가 1X가 이쪽 사이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정렬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복이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아, 아, 아. 네, 그리고 이제 corresponding이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컬럼에 대해서 그 병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지지 않은 행들은 없어질 것이고 같은 이름을 가진 행들만 이렇게 모아보면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중복 제거를 하게 되면 결국에 1, 2, 3, 4, 5, 6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제로 돌아오면은 이제 직급이 1, 2, 3인 사람들의 급여를 어 잠시만요. 자, 스태프 테이블에 이제 직급과 그 샐러리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이 샐러리 테이블에 직급이 1인 사람과 2인 사람과 3인 사람을 각각 페이로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합쳤죠, 이제. 합치면 이렇게 세 줄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 잡 타이틀이 레벨 1인 사람들의 어 토탈 이제 썸 샐러리를 구하고 그다음에 2인 사람들의 썸 샐러리를 구하고 3인 사람들의 썸 샐러리를 구해서 유니온으로 다 합칩니다. 그래서 얘가 한 줄, 그다음에 두 줄, 세 줄 이렇게 해서 더해져서 이 위에와 같은 표가 나오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xcept와 intersect와 union의 순서도 플로잉 다이어그램을 한번 모아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 한 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all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덜 효율적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은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all 키워드는 사실상 중복 제거라는 기능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순서도를 다시 보시면은 all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과정들을 건너뛰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사용하게 되면 건너뛰고, 이거 사용하면 건너뛰고. 그래서 중복 제거를 하는 프로세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스의 효율, efficient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우터 유니언인데요. 아우터 유니언은 그 앞서 이제 그 익셉트와 인터섹트와 유니온과는 다르게 모든 변수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익셉트와 그 인터섹트와 유니온은 주인공이 첫 번째 등장한 테이블이었다면 아우터 유니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테이블 모두를 다 스포트라이트를 해준다라는 거죠.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음, 이제 employee ID와 잡 타이틀과 샐러리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네, 모든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서요. 근데 그 관리직 직원들은 더 데이터는 이제 네 개의 데이터셋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음, 이때 아우토 유니언을 쓰면은 유스풀하다라는 거죠. 아우토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도식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보면은 여기가 열인데 컬럼이 모두 등장하죠. 이제 컬럼. 이제 그래서 원 테이블과 투 테이블을 아우터 유니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 테이블 영역, 그 다음에 투 테이블 영역까지, 그러니까 B도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X와 X가 같은데도 따로 나오죠. 네. 그래서 all 키워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복이 제거되지 않으니까요. 테이블 내에서도 중복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테이블 내에서도 중복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ll 키워드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나와 있는 건 조금 보기가 싫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모아서 병합 하려면은 CORR이라는 이제 옵션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통 컬럼으로 이제 오버레이를 해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모든 관리직에 대해서 그 이제 연봉, 샐러리랑 잡 타이틀과 아이디를 쓰라고 했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테이블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직급이 1인 거는 어드민 1이라는 테이블에 담겨 있고요. 어드민 2, 어드민 3, 어드민 4가 이렇게 다 4개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각각에 대해서 테이블을 이제 아우터 유니언으로 한번 잘 이렇게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어드민 1 테이블을 모두 불러올 것이고요. 2도 모두 불러오고 3도 모두 불러오고 그 4도 모두 불러와서 세로로 병합을 합칠 건데 공통 변수에 대해서는 오버레이를 해달라는 거죠. 코어 리스펀딩을 쓰면 오버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한 데이터셋이 나오는 것이고요. SQL과 트레디셔널 센스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에, 저 SQL은 바로 이런 거죠. 이제 아우터 유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데이터 스텝을 쓰게 되면은 set이라는 게 세로 병합의 대표적인 이제 문장이고요. 1과 2를 세로를 병합해서 3라는 데이터셋으로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append라는 것도 작년에 배워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우터 유니언 코레스펀딩과 같은 데이터 스텝의 언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set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자, 이제 set 오퍼레이터 세로 병합에 대해서 SQL적인 방법과 데이터 스텝의 방법의 그 차이를 제 설명을 했는데요. 보면은 어, 데이터 스텝이 조금 더 유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어, 동시에 처리 가능한 테이블들의 수는 셋스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SQL은 두 개만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어떤 조작에 대해서는 어떤 셋 오퍼레이터와 키워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SQL은 모든 컬럼을 이제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모든 컬럼을 이렇게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 중복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어떤 옵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뭐 로직을 처리를 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모든 행이 다 등장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바로 SQL과 데이터 스텝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는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챕터 리뷰가 남았는데요. 좀 더 뒤로 가서 챕터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행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음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은요, 인터섹터죠. 교집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아니죠? 여기 3GHI와 3GHI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1ABC, 1ABC도 대소문자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행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음 쿼리를 처리하면은 행이 몇 개냐라고 했는데 이번엔 except죠. 그래서 1번 테이블에서 2번 테이블과 같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것들은 지워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corresponding과 all 키워드를 어, 사용하게 되면 이제 실행 결과가 바뀌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사용하지 않고 실행한 것과 코리스폰딩과 all이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그의 실행 결과랑 다르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답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실행해보면 당연히 이게 아빠 2번 문제죠. 2번 문제의 결과랑 똑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all이라는 것은 각 테이블의 중복을 제거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여기에 중복이 각 테이블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화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리스펀딩 같은 경우에는 변수 이름이 같은 것만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애초에 아이디와 바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스펀딩도 쓰나 마나예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NO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장을 모두 끝내 보았고요.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